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자, 2부에서는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추천해 드리고요. 종목 상담까지 한 번에 이어가 볼 텐데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 번호를 통해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뒤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채널 함께 라이브 채널 열려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 가능하고 하단의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이나 또 종목 상담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황 변동 상황 짚어봅니다. 코스피가 전 시간에는 하락 전환했었는데 다시 상승 전환입니다. 큰 폭의 하락 상승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보합권 수준에서 위쪽으로 지금 다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80포인트 회복했고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보시면 2061부터 2091까지 올라갔다가 2079까지 저희가 방송 2시에 시작했는데 2시경에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2080포인트 회복하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만 삽니다. 기관이 2,638억 원, 전주체가 오늘 시장을 방어해주고 있고요. 개인이 536억 원 팔고 외국인이 좀 많이 파네요. 2,173억 원 팝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지금 보합권인데 거의 상승폭이 다 반납이 됐습니다. 708.83포인트,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면 역시나 장 초반에 밀리면서 출발했다가 714까지 고점 찍고 서서히 밀려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만 삽니다. 995억 원. 기관 가운데선 연기금이 좀 사주고 있고요. 개인은 719억 원 매도합니다. 원달러 환율도 짚어봅니다. 다시 상승하네요. 10전 올라가면서 1187원 60전에 거래되면서 오늘 좀 조정이 나오나 했는데 다시금 우상향하는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바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급락 이후에 다시 안정을 찾는가 했는데 다시금 보합권까지 왔거든요. 시장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장 초반만 하더라도 개파락 출발하면서 2050선을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기관이 매수 우위로 이제 2천억 이상 현재 시간으로 매수가 올라옴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강보합권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일단 장 초반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결례 우려가 투입을 작용할 것으로 앞으로도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투심에 의해서 우리나라 장 초반 증시가 좀 힘들어했던 게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런 그 상황에서 트럼프가 추가적으로 전날 아침에 이제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도 3,250억 달러가 추가로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고 빨리 완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트위터 발언이 있었습니다. 일단 6월달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박스권 내지는 하락 장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그 코스피 지수상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금융투자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오히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은 장 5월 달까지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1조 9천억 원의 펀드 환매 자금으로 인해서 주가 하락에 대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붙기 식으로 나타난 것 같다고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환매가 아무래도 이제 5월 중순에 거의 다 마무리되지 않을까. 따라서 이제 기관의 매수가 다시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수급적인 기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미중무역 분쟁으로 다시 돌아오자면 이제 일본 오사카에서 다음 달 28일에서 29일 사이 G20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고, 그리고 또 6월 시진핑 주석과 이런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면 6월 말까지는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타결보다는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조금 이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특징 섹터로는 이제 가상화폐 관련 섹터들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900만 원까지 돌파했다는 소식에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주인 SCI 정보통신과 그리고 비덴트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대안이라든지 이제 다우존스라든지 글로벌 증시가 악화됨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올라간 것이지 이게 지속적인 추세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시점에서 올라갔을 경우가 크기 때문에 이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좀 관망을 하면서 기다림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밖에 이제 화장품에 대한 실적 호조세로 인해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대거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 기저 효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 모드로 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그 중에서도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 좀 선별적으로 투자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상 코스피는 이제 5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5년 평균 선인 1973까지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내 경제 지표인 GDP가 2분기에 2%까지 못 올라오고 또한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경우까지 지금 악의적인 시나리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를 하자라고 마지막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은 녹십자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 분석상 이제 바닥권에서 어떻게 보면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사는 이제 국내 유일의 백신과 그리고 혈액 제제 사업을 독보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동안 이제 계속적으로 면역 글로뷸린 FDA에 대한 FDA 허가가 나지 않아서 주가도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가 상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19년도 남반구 독감 백신 입차 시장에서 동사가 403억 원 규모의 입차를 수주를 했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윤이 높은 4가 백신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제 중국에 관련된 수출 의약품이 이제 헌터 증후군 치료제인 헌터라제와 그리고 A형 혈액 치료제인 그린진 F까지 지금 허가 신청 예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해외 수출에 대한 실적이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번 FDA 판매 허가가 실패했던 면역 글로뷸린도 하반기에 다시 한번 재접수해서 늦어도 2021년까지는 허가를 받게 되면 1조 매출액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전략은 목표가 17만 원, 손절가는 11만 8천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녹십자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위원님부터 출발할까요? 네, 오늘은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팅크에어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워낙 이제 주가의 흐름이 좀 좋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팅크에어 같은 경우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차량용 블랙박스, 그다음에 태블릿 PC, 그다음에 LBS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아이나비 한 번쯤은 다 자기 차량에 한번 다 설치를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나비 내비라든가 블랙박스를 좀 생산하고 있는 회사고 그 블랙박스가 요즘 최근에는 계속해서 진화가 되고 있죠. 차량 이탈이라든가 자율주행하고 같이 지금 엮여서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 LBS 같은 경우는 AR이죠. 증강현실하고도 또 연계해서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최근에 또 볼보 트럭 코리아하고에서 ADAS죠. 자율주행 디바이스 제품을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제 주변에도 지금 점점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좀 설치를 해가는 그런 지인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도 좀 그렇게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송화가로 날리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도 공기가 그렇게 쾌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용 공기청정기에 대한 좀 수요가 계속해서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좀 제작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또 정부에서도 또 자율주행에 대한 1조 원 정도의 좀 투자가 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정부에서 법적으로도 자율주행에서 좀 상용화된 부분, 그래서 법적인 부분에서 제재가 좀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좀 최근에 그 삼성하고 구글이 커넥티드카죠. 여러분들께서 이제 차량을 보면서 뭐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주유소라는 게 알아서 지금 이렇게 찾아주는 그런 구축 서비스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팅커에어를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좀 시장이 흔들렸는데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잠깐 좀 흔들렸다가 지금 오늘도 좀 빠지고 있겠지만 시가 대비해서 양봉을 좀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도 좀 상승했고 좀 오늘도 좀 그제도 상승했던 지난주 금요일 어제 상승했던 흐름, 그래서 또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7,9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테코에어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테코에어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좀 강조를 좀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좀 드디어 좀 시세가 조금 많이 나와버리는 그런 흐름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은 관계에서도 좀 꾸준하게 좀 우상했던 부분인데,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동통신망의 주 시스템 음성 핵심망과 그다음에 무선 데이터 솔루션을 좀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고, 그다음에 주요 고객으로 SK텔레콤과 LG유플스가 좀 되겠다라는 거, 그리고 과학정통부에서 5G 구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만들어냈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좀 구축이 대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갈수록 2019년 하반기에 더 많이 지금 구축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 그래서 2019년도에 상당히 좀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지난해였죠. 421억 정도 발생했었고, 영업이익은 한 60억 정도에서 15.8%, 그 다음에 순이익은 63억 정도. 배당금은 650원을 한 주당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배당금만 받아도 쏠쏠한 그런 종목이 되겠다라는 거. 테코에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개인들은 나가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번 시장이 그렇게 흔들렸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정배를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좀 수혜를 받으면서 이번에 좀 시세를 좀 한번 분출하지 않을까 좀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7,400원, 손절가는 14,1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SK텔레콤인데요. SK텔레콤은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 SK그룹 계열에서 이동통신 사업자로서 1위죠. 과거에 정부에서 출발해서 그게 민영화돼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SK가 좀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신처럼 5G죠. 5G 가입자들 요금제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5G 관련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고, 그게 또 이제 자율주행까지도 연결이 되죠. 자율주행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율주행 정도도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오늘 또 어제도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들이 뭐 운영이 되더라도 보안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SK텔레콤이 좀 연관이 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죠. 여러분들께서 아마 개인 데이터들을 뭐 USB라든가 예장 하드에다가 보관하기도 하지만은 서버죠. 서버에다가 개인 또 기업 외에서의 그 자료들을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놓죠. 저도 얼마 전에 조금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저기 했는데 그런 것도 대비를 할 수 있는 부분, 보안에도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마트홈. 이게 통신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뭐 냉장고, 뭐 세탁기, 뭐 조명, 그다음에 뭐 블라인드 이렇게 다 연결해서 하나의 그 사물 인터넷에서 또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SK텔레콤이 좀 여러분께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에서 지금 9.76%의 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연금이 메리트가 있으니까 좀 계속해서 좀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경기 방어주의 또 역할을 좀 통신업종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메리트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8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4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수급을 봐도 지금 뭐 개인들은 나가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온 부분 있으니까 이거 좀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연풍재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풍재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시장이 흔들렸을 때 이번 주도 저번 주 흔들렸을 때 크게 흔들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수급을 봤을 때도 자, 개인들은 좀 나가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 좀 수급을 좀 잡아주면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술적인 분석에서 또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고, 기본적인 분석에는 이제 골판지 상자용이죠. 라이나 원지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 골판지에 보면 이렇게 물결표 만들어진 그게 아니라 그 위에 살짝 덮는 게 라이나인데, 그래서 그 지금 골판지 쪽에서 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새벽 배송이죠.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그쪽으로 좀 맞춰져서 그 골판지들이 많이 좀 수혜를 좀 보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28.2% 좀 증가를 했고, 매출액 같은 건 2.5% 증가한 약 280억이 좀 발생했었고, 또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그다음 배당금.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께 이원 좀 소형주지만은 수급이 조금 좋은 흐름에서 좀 목표가를 좀 높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5,300원, 선저가는 3,625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비아인데요. 가비아 같은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 업체입니다. 아마 최근에 조금 주가가 계속해서 꾸준히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수급을 먼저 보면은 지금 개인들은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린선과 레드선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레드선이고, 그 다음에 그린선이 기관인데 꾸준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 시장이 흔들려서도 꿋꿋하게 지금 자기만의 그 추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 조금 기술적인 분석이 좀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분석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 업체로서 뭐 서버라든가 회선을 제공하는 호스팅 사업, 그다음에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앱 에이전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용 솔루션이라든가 클라우드 솔루션, 뭐 상거래 솔루션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클라우드 말씀드렸는데 클라우드 말고 또 웹하드라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관하는 사이트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서버 때문에 솔루션이기 때문에 보안주죠. 5G하고 연관이 됩니다. 5G가 상용화되면서 보안주가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블록체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핀테크하고도 연관이 된다. 지금 핀테크가 관련된 종목들이 빛을 발하지는 않고 있지만, 또 과거에 또 핀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왔듯이 핀테크 종목이 좀 올라왔을 때도 가비아가 또 연결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영업이익이 약 한 184억 정도 좀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한 44.85% 좀 증가를 했었고, 매출액과 순이익도 각각 한 10.76% 좀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60.43%까지 좀 증가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실적도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려서 목표가는 1,500원 짧게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9,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비아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오현진 팀장 바로 연결해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앞서도 말씀해 주신 종목이네요. SK텔레콤입니다. 통신주가 이제 바닥을 찍고 좀 반전하려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시장이 일단 어떻게든 좀 올라오기는 하지만 아직은 불안정한 시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를 한 종목 정도는 편입해 나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통신주의 악재가 좀 많았죠. 또 정부의 요금이나 압박도 계속해서 있었고, 또 5G 관련 투자비 부담도 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하락을 좀 보였었는데 그 이후에 좀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무역 분쟁 관련해서 이제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있는 관점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경기 방어주로서의 매력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그 신규 출시된 5G 스마트폰의 그 가입자가 좀 확대되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5G 요금제 출시로 ARPU 개선이 좀 기대가 됩니다. 5G 요금제는 기본적으로 4G 요금제 대비해서 기본 단가가 높기 때문에 가입자당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5G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SK텔레콤은 내년까지
5G 가입자를 700만 명까지 이제 확보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5G를 활용한 그 다양한 콘텐츠들, 뭐 AR이라든지 뭐 VR 관련된 신규 콘텐츠 출시 기대감도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그 비통신 사업 부분에 그 모멘텀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요 자회사라고 볼 수 있는 SK 브로드밴드의 수익이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한 8% 이상 증가를 했고요. ADT캡스의 실적도 좀 개선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마켓인 11번가 역시 좀 비용을 줄이면서 흑자 전환에 이제 성공한 부분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 이제 통신 부분의 실적 부분을 이제 그 만회해줄 것으로 좀 보여줄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적으로도 저점을 탈피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난달 말부터 소급 개선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추가 반등이 한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25만 9천 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금일 종가 부분에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중기적으로 목표가는 27만 원, 그리고 선절가는 25만 원, 좀 너프하게 레인지 넓게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두산입니다. 두산은 이제 연료전지와 소재 사업을 좀 분할하는 것으로 이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연료전지 부분에 그 두산 퓨얼셀, 그리고 OLED 소재 부분에 두산 솔루스를 각각 설립해서 그 독자 경영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인적 분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산 지분을 이제 두산과 퓨얼셀, 그 솔루스로 나눠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산 최대주주 지분이 이제 51%이기 때문에 뭐 무난하게 분할하는 통과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각각 이제 재상장을 하는 거죠. 기존에 그 사업을 나누는 것이어서 실제 기업 가치에 그렇게 큰 변화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그 두산이 자체 사업 비중이 8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두산그룹의 지주사라는 것 말고는 뚜렷하게 그 평가되는 부분이 없었어요. 왜냐면 또 두산그룹이 재무구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모회사인 두산에까지 악재로서 고정적으로 작용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 분할을 통해서 각각의 사업 가치를 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각각의 분할 회사가 모두 그 성장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기대감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산 퓨얼셀의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 같은 경우 그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연평균 20%대 고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두산 솔루스의 전지박 같은 경우 2차 현재 CU는 불이막이죠.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두산이 좀 쪼개지면서 각각 이제 성장성을 가진 회사로 좀 분할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가치가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지금 그 중기 이평선이죠. 60일 이평선을 깨지 않고 지지를 좀 시도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좀 매수에 대한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10만 원 근처입니다. 현재 주가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1만 원, 선절가는 9만 5천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애경산업입니다. 애경산업은 이제 그 생활용품과 화장품을 생산하는 업체고, 최근에 화장품 매출 비중이 55% 이상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완전히 화장품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결 기준으로 1분기 매출액이 1,780억, 영업이익 230억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 정도 성장하면서 양호한 실적이 확인이 됐고, 호실적을 만들어낸 동력은 화장품 부분의 수출, 그리고 면세 채널의 판매 증가입니다. 국내 면세점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매년 경신하고 있는 중인데, 면세점의 대표 품목이 화장품이죠. 그런 만큼 면세점향 매출 증가 효과가 컸습니다. 최근에 중국인 관광객 회복세가 더 본격화되는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모든 화장품 업체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에이블 CNC 같은 경우 1분기 영업손실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 화장품 시장의 경쟁이 좀 본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좀 브랜드 가치를 확보한 업체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에이지트니스라는 인기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죠. 특히 중국에서 선호도가 높습니다. 올해 3월 중국의 이제 온라인 쇼핑몰 티몰에서 매출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티몰 국제 브랜드상도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브랜드 가치 확대로 호실적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베트남 시장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홈쇼핑 채널이 확대되면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요.
근데 과거에 이제 애경산업이 그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조정받기는 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노출된 악재여서 사실상 뭐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에이지2애니스의 성장에 힘입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 보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가 밀렸지만 오늘 시장이 좀 살아나는 움직임 보이면서 애경산업도 저가 매수가 유입된 모습입니다.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54,000원, 손절가 45,000원 보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CIS입니다. CIS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락하면서 오늘 도지를 띄었는데 오늘이 이제 추세 반전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 영향에 의해서 밀린 부분이 크니까 시장이 현재 시점에서 좀 횡보 정도만 돼도 빠른 반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CIS는 생소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 2차 전지용 전극 제조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요. 중국향 2차 전지 전극 공정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었죠. 그래서 최근에 77억.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 이 회사가 소형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계약 상대방의 기업 경영상 비밀보호 요청으로 인해서 향후 2년간은 비공개입니다. 중국 업체 중에 하나라는 것만 알려진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가 부진하다 보니까 그 전기차 관련주가 대부분 약세를 보였어요. 특히 우선주나 그래핀 관련주, 사료 관련주, 테마주가 워낙에 뜨겁게 움직이다 보니까 기존의 시장을 주도했던 성장주가 소외가 됐거든요. 최근에 충분히 조정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 성장의 원년이 될 것으로 봐요. 국내 같은 경우 전기차 충전소가 그 9,000개 이상이에요. 상당 부분 구축이 됐고 올해는 전기차 시장 성장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도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중국 정부가 2020년부터 전기차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종료할 것으로 보여요. 전기차 시장이 자생력을 또 그만큼 갖췄다는 얘기도 됩니다. 생산 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이 또 매년 하향되면서 보조금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발판이 좀 마련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 문제가 꾸준히 부각되면서 친환경 부분 투자를 좀 확대하는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지를 띄웠기 때문에 오늘 추세 반전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종가에서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2,400원, 손절가는 2,05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종목이죠. 덴티움입니다. 덴티움은 뭐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치과용 의료기기 업체고 임플란트가 주력 제품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10억 원, 전년 동기비 4.9% 증가했고요. 중국 시장에서도 양호한 성장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매출이 이제 70%를 넘어섰고, 특히 이제 중국 지역 매출이 고성장입니다. 올해도 3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고요. 중국 이외에도 신흥 지역 중심의 매출 성장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인도와 그 러시아 지역에서 시장을 좀 선점하고 있고, 동남아 지역까지 확장하고 있고요. 또 신흥국 의료기기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죠. 국내 같은 경우 작년 7월부터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적용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만 65세 이상 환자 같은 경우 2개의 임플란트까지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돼서 임플란트 시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는 부분도 긍정적이고요. 동종업체인 우스타 임플란트 대비해서 저평가 매력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추세가 좋아요. 그냥 우상향 추세죠. 5일선을 웬만해서 깨지 않고 타고 가고 있고 수급도 괜찮아요. 시장 변동성에도 좀 강하게 버틸 수 있는 종목이니까 괜찮게 보고 있고요.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하게 된다면 목표가는 85,000원, 손절가는 71,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덴티움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시장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올라왔고요. 코스피도 지금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잠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상황이 계속 변하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 0.2% 올라오면서 2080선 수성을 했고요. 코스닥도 710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를 해보면 코스피도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하다가 잠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코스닥 역시 비슷한 흐름 보여집니다. 장 초반에 공포감에 휩싸였던 지수가 정오경에 최고점 찍고 조금 밀리는가 싶더니 다시금 우상향하는 서서히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신규 접근 종목들 그리고 기존의 단기 접근 종목들 저희가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채기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윈스 잡아주셨는데 예. 장이 좀 안 좋았긴 했어요. 결과 어땠나요? 뭐 회사는 뭐 이런 건 다 좋은데 예. 지금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추세가 지금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손절가 같은 경우도 좀 짧게 이제 드렸던 것은 시장이 약세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좀 올라간다고 하면 좋지만은 또 밀린다고 하면 빠르게 좀 정리를 하고 또 시장이 또 언젠가는 또 안정이 됩니다. 그때 안정이 됐을 때 또 다른 종목으로 해서 또 손실을 또 메꾸고 또 이익을 또 낼 수 있는 그런 타임을 가져보자는 말씀드리면서 단기적으로 좀 추천드리지만은 손저가를 짧게 드렸었는데 제가 손저가를 14,200원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14,100원인데 지금 기술적인 분석에서 뭐 수급은 뭐 양호하게 외국인들이 좀 들어온 부분이 있지만 기관 쪽에서 조금 나가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분석에서 21선이죠. 이걸 좀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손저가에서 좀 정리를 하고 나중에 시장이 좀 안정이 돼서 회사가 좋으니까 또 5G하고 관련이 돼서 좀 보완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21선 좀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보고 제가 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윈스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일단 손절을 짧게 가져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좀 오늘은 뭐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반등만 나올 뿐이지 추세 전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만약 시장의 추세가 전환이 되고 이 종목도 좀 추세가 어느 정도 잡힌다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텔레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데요? 예. 단기적인데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방어주로서 시장이 만약에 지금 반등이 나오더라도 짧게 나올 것 같다라는 거. 왜냐하면 지금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이게 잡음이 빨리 끊겨야 하는데 또 중국에서도 강으로서 한번 붙어보자는 그런 게임이 좀 붙어갔기 때문에 그게 좀 빨리 좀 소멸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안전 자산이 또 금 가격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경기 방어주지만 시장이 워낙 낙폭이 좀 심한 부분 그 부분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SK텔레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1위의 사업자죠. 국가에서의 운영했던 이동통신 사업자가 민영화가 되면서 SK에서 이제 인수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5G 요금제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또 그쪽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또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다음에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뭐 스마트홈 등 다양하게 지금 4차 산업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참고하셔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고 또 기술적인 분석에서 봤어도 지금 개인들은 나가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시장이 어려우면서 좀 방어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SK텔레콤을 여러분께서 성장주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뭐 방어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5G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수혜를 좀 계속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SK텔레콤을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드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전략은 28만 원 목표가 잡으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24만 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텔레콤 말씀해 주셨고요. 오현진 팀장님은 여름을 맞춰서 신일산업 추천을 해주셨었는데 어땠습니까? 네, 신일산업 흐름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최근에 이제 여름이 좀 빨리 오고 선풍기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서큘레이터 판매가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언급되었던 이제 목표가가 2,100원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그 고가 기준으로 2,285원까지 딱 찍고 그러니까 정고점을 찍고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왔다가 오늘 재반등인데 현재 주가가 2,14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도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이상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에서도 뭐 재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시장이 어쨌든 아직은 안 좋기 때문에 상승이 났을 때는 이제 짧게 차익 실현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신일산업은 목표가 2,100원 달성에 따른 차익 실현 관점, 뭐 매도를 안 하셨던 분들도 현재 위치에서 차익 실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괜찮아 보입니까? 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덴티움을 종목으로 선정을 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5종목 중에서는 그 흐름이 가장 양호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영향을 그렇게까지 많이 받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흐름을 좀 보일 수 있고 그러니까 동종업체인 오스테임플란트도 최근에 흐름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슷비슷하게 움직이는데 덴티움이 조금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덴티움 쪽에 무게를 두고 수급이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4월 한 중순부터 시작해서 양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하면서 주가를 같이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직까지는 수급 유입 구조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장기 이평선을 지금 돌파해내는 초입이에요. 200일 이평선에 약간 걸려 있는데 지금 5일 이평선이 골든크로스가 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지금은 눌림 후 재반등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절대 늦지 않았고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하시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 전략 이제 목표가 85,000원, 손절가 71,000원 기억하셔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덴티움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오늘 시장이 좀 특징을 살펴봐야 될 텐데 전체적인 특징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어떤 종목이 더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일단 오늘 상한가 들어가고 어제도 또 강세를 보였던 남성을 조금 이제 특징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갑자기 지금 좀 올라온 부분인데 쉽게 말하면 일반 사람들은 최근에 뭐 디지털 전자 가전 업체로서의 관심을 좀 갖고 업체로서의 이제 운영한다는 건 좀 알고 있었을 텐데 특히 뭐 전자제품 같은 건 미국이라든가 중국에 해외 수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임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아마존에서 차량용 AI 알렉사 오토 탑재 기기가 상반기에 출시가 된다라는 그거하고 지금 연관이 되면서 지금 남성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던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은 이 종목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할 것인가 그거지 지금 신규 매수를 좀 가지고 간다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뭐 국일제주 같은 경우도 급등을 했는데 뭐 국일제도 보시면 어제 오늘 상당히 이제 변동성이 좀 심했듯이 이런 남성 같은 종목도 좀 급등한 후에 어느 지점에서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심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고 만약에 매수를 하고 계신 분, 매수를 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분봉을 보면서 매도 타임을 좀 잡아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거래를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 따라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관망 정도가 좋을 것이다. 일단 일반 이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가는구나. 어느 시점에서 이런 종목들은 또 매도 시점을 잡아야겠나. 그건 또 학습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신 분들도 학습하지만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은 매수 안 하시고 그냥 어느 시점에서 내가 계산했다. 이런 종목들은 어느 타임에서 매도를 한 번 정도는 해야겠구나. 매도 학습을 또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미리미리 학습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오현진 팀장님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오늘 특징주로는 이제 그 가상화폐 관련주죠. 우리기술 투자를 뽑아봤습니다. 우리기술 투자는 뭐냐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것 뿐이고 가상화폐 관련주에 대한 전반인데 일단 우리기술 투자가 가상화폐 관련주로 엮인 이유는 이제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죠. 이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 지분을 우리기술 투자가 7.13%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로 좀 묶였는데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진짜 가파르게 올랐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간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뭐 비트코인의 그 가치가 뭐 향상된다 뭐 이런 관점에서 올랐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시장이 좀 어지럽다 보니까 대체 투자적인 관점에서 수급이 유입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 비트코인 강세가 연속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일단 우리 시장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증시나 중국 증시도 안정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의 수급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비트코인 강세가 연속될 것이다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기술 투자를 비롯한 비트코인 관련주의 상승세도 좀 꺾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최근이 테마주 수급 쏠림 현상이 유의해야 된다라는 거고 우리 기술 투자도 보시면 오늘 장중에는 19%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지금 상승폭을 5% 정도로 줄였습니다. 갭상승한 다음에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떨어졌다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거든요. 그래서 내일장에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고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가격의 그 상승이 지금 그냥 대체 투자로서 주목받는 것이지 뚜렷하게 상승에 대한 이유를 찾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 반등 시기엔 꺾일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비트코인 관련주는 전체적으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기술 투자 역시도 현재 위치에서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주의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가상화폐 관련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거래소 관련된 투자 종목들이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음봉이 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주의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한독의 1분기 영업이익은 68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09%의 큰 폭의 신장이 나왔다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실적 시즌 막바지고요. 계속해서 실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각 3시 22분 6초입니다. 종목 상담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대유 AP 3,990번님께서 6,700원의 비중 20% 담고 계시다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최근에 이제 대유AP가 이제 탄소 나노 튜브 연결해가지고 뭐 그린핀하고 예, 해서 그랬던 같이 것 지금 같았죠. 올라왔는데 원래는 이제 회사가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자동차 스팅어 휠을 지금 생산하는 업체였는데 오늘도 좀 국일 제지가 좀 변동성을 상당히 좀 많이 좀 주고 있는 부분인데 대유AP는 이제 그만큼의 이제 상승세가 나오지 않았고 일단은 지금 현재 보면은 어제 조금 조정이 나왔지만 오늘도 지금 하락은 하지만 그렇게 크게 지금 하락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는 말씀들 해서 지금 좀 보유하시고 일단은 보유하시고 지금 고점이 지금 7,800원인데 이걸 좀 뛰어넘어서 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100원에서 200원 정도까지 보고 대응을 해보시자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빠졌을 경우에 손절 라인 어느 정도 잡는 게 좋아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5,000원 선에서 지금 지지가 이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좀 지지를 보는 것을 좀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라인이 지금 5,000원대니까. 예, 테마로 엮였기 때문에 일단 손절 그리고 이익 실현선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유 AP에 이어지는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다음 종목은 랩지노믹스 5122번님께서 7,920원의 비중을 70%나 담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오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가 밀렸었던 건 뭐 특별한 악재는 없었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주가 요즘에 보시면은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된 회계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됐고 코오롱 티슈진 관련된 인보사 문제도 또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약세와 맞물려서 제약바이오주가 전체적으로 밀린 모습이 어쩔 수 없이 좀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랩지노믹스는 이제 기술력은 있는 업체죠. 그래서 체외 진단 기기 관련된 업체로서 최근에는 중국 현지 조인트벤처와 기술 이전 계약을 할 정도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다만 지금 실적이 안 나온다라는 점이 조금 단점이긴 한데 내년 정도에는 그 기술 이전 협의와 관련해서 흑자 전환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성은 괜찮은 회사고 지금 주가가 또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하반 경직성은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어떤 종목이든 그 70% 비중을 실른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지수 뭐 예를 들어서 코덱스 레버리지라든지 뭐 이런 그 ETF나 이런 걸 담는다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개별 종목 그것도 랩지노믹스처럼 이게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종목의 70%를 담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번에 매수하신 게 아니라 떨어질 때 이제 뭐 추가 매수를 하다가 약간 좀 물타기가 된 그런 형태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어차피 그 물량을 줄일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70%를 그냥 그대로 보유를 합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 빠져나가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한 7,200원 정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수가까지는 제가 볼 때는 가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거기까지 기다리기는 좀 힘들고 기술적인 반등이 1차적으로 나왔을 때 누릴 수 있는 가격은 7,200원입니다. 그래서 보유 물량을 7,200원의 전량 매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6,200원 잡을게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아마 여기까지 깨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손절가는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동안 랩지노믹스가 밀린 건 시장 영향이니까 일단 반등을 기다려보자라는 관점이고요. 목표가는 한 7,000 아까 말씀드렸듯이 7,200원, 네, 손절가는 6,200원, 가격만 기억하시고 네, 홀딩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랩지노믹스 말씀해 주셨고요. 한 종목만 더 짧게 가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최근에 각광을 좀 받았던 솔루에타 종목인데 8894번님께서 5,750원의 비중 30% 담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솔루에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린핀 관련해서 상당히 올라왔다가 지금 열이 받아가지고 열을 식히라고 지금 열에 좀 연결이 됐는데 좀 급등할 때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한 번 정도는 또 다시 한번 제자리에 한번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시고 다시 한번 매수가에 올라온다 하면은 좀 정리를 하시고 좀 바닥에 있는 종목을 매매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루에타까지 짧게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감 지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사실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지만 빨간불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측한 분들은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제 야간 선물 개장부터 해서 뭐 미국 시장이 거의 3% 이상의 급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에 불안감이 엄습했는데 그동안 우리 시장 오른 것 없이 너무 많이 빠져설까요? 오히려 오늘 반등에 성공합니다. 2081.59포인트, 2.58포인트 소폭이지만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장 초반에는 많이 밀려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2091포인트까지 거의 조정 없이 그대로 올라왔고요. 반등에 성공한 뒤에 보합권 수준에서 공방 벌이다 결국에는 강보합권 지금 마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기관 3,230억 원 사줍니다. 일단 시장이 불안할 때 기관이 오늘 좀 제 역할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1,163억 원, 투신이 437억 원, 연기금이 무려 1,258억 원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주면서 시장 방어해주고요. 개인은 588억 원 매도하고 외국인 좀 많이 파네요. 2,725억 원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올라갑니다. 셀트리온 어제 강력한 조정 뒤에 오늘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폭은 크지 않고요. 현대차도 지금 하락은 크지 않은데 좀 반등이 나올 법했는데 지금 못 버티네요. 12만 8천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다행히 올라와 주고 있고요.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엄청나게 빠졌는데 우리 시장은 견고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 신한지주, 현대모비스 빠집니다. 그리고 SK텔레콤과 포스코는 올라와 주는 모습이고요. 이번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봅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710선 회복하면서 마무리 예상됩니다. 지금 2080, 710 각각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강보합권 예상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보시면 장 초반에 700 무너지면서 출발했는데 바로 회복을 했고요. 714까지 고점 찍었습니다. 그리고 708, 9 부근에서 공방벌이다가 710선 위로 다시 장 막판에 올라와 줍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만 삽니다. 1,055억 원 강하게 외국인이 매수하는 가운데 개인 기관 쌍끌이 매도 나오고요. 기관은 지금 뭐 파는 주체들도 많이는 안 팝니다. 금융투자나 투신 많이는 안 팔고요. 연기금이 93억 원 적지만 또 사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셀트리온 3인방 어제는 급락, 오늘은 반등이 나오지만 반등폭을 거의 다 반납한 상황이고요. CJENM이 지금 20만 원 붕괴가 되고 19만 원까지 오늘 위기가 좀 있었는데 19만 원은 사수를 합니다. 신라젠 5만 5천 원대까지 주가 밀려 내려왔고요. 헬릭스미스와 포스코케미칼 올라오는데 포스코케미칼이 5만 원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 시장에서 이렇게 얘기들도 나왔었는데 오늘 지켜줍니다. 5만 1,400원에 마무리 예상되고요. 헬릭스미스도 1,800원 상승 마감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가 오늘 소폭 반등에 성공하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셀트리온 3인방 오늘 소폭씩 올라와 줍니다. 펄어비스, HLB, 스튜디오 드래곤 모두 하락 마감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선방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 위원님은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오늘 개인들이 좀 매도가 나왔는데 더 많은 투매가 더 나왔더라면 조금 더 시장이 빨리 더 안정을 좀 찾아서 갔을 것 같은데 예. 아직까지는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투매 정도의 물량은 또 아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강대강 그 싸움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끼어가지고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를 좀 보고 저점 바닥을 좀 잡는 것보다는 미국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그 싸움에서 미국 지수죠. 다우라든가 S&P 500, 나스닥이 어느 선에서 멈추는가 그걸 좀 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중국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더 중국에서도 관세를 하겠다라는 그 보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좀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다음 달이죠. 6월에 이제 오사카에서 G20이 열리는데 그때 이제 시진핑 주석과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데 그 전에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때쯤 가서 이제 둘이 뭐 담판을 지어가지고 좋은 이야기 할 것인지 이제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그나마 이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한 달 정도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은 어떤 크게 조금 좋은 이야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 구간에서는 악재들이 다발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그리고 시장이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게 크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반등은 반등일 뿐이고 추세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좀 시간이 계속해서 좀 지연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에서 이제 매매를 하실 때는
짧게 아까 수익 주면은 바로바로 챙기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매매를 하시더라도 소액으로 좀 하시고 좀 시장이 좀 안정이 됐을 때는 그때는 조금 좀 베팅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좀 잡으려 말씀드려요. 기회라는 것은 잘 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이런 위기를 잘 넘기다 보면은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 기회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이번 비는 좀 피하고 보자. 기회를 이번 비가 피하고 보자라고 좀 보수적인 말씀 해주셨고요. 지금 한국전력이 1분기 영업손실이 6,299억 원, 두 개 분기 연속으로 지금 적자를 나타내고 적자 액수가 꽤 큽니다. 지금 속보가 나와 있고요. 오현진 팀장 바로 연결합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뭐 시장 반등의 원인은 그 불확실성 확인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할지 안 할지 이게 또 관건이었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보복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이 다음 달 1일로 이제 보복관세 1을 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5월 10일로 이제 보복관세를 정하긴 했는데 그 이전에 중국에서 떠난 상품에 대해서는 또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양국의 관세가 먹혀 들어가는 시점은 한 2주 정도 후란 말입니다. 그래서 2주 정도 안에 극적인 타결이 있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양국의 관세 인상이 되지 않고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이 2주 내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고,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양국이 베이징에서 추가적인 협상을 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언제 할지가 아직 안 잡혔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베이징 협상에서의 일정 이런 부분 잡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조금 포함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기대감일 뿐이고,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크고 무역 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반등을 했지만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를 하기에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관의 수급과 환율. 근데 기관의 수급 같은 경우 금융투자의 매도가 오늘 완전히 매수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를 전환시킨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원달러 환율이 아직 안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점을 찍고 이제 뚫고 나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는데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적극적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외국인 대량 수급 이탈에 대한 가능성 계속해서 염두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지금 금값이 또 최근에 또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호들도 시장에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시장이 재차 꺾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주식이 어려우시면 현금 비중을 확보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좀 단기적인 매매에 주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완전히 경기 방어주로 좀 포트를 편성하시거나 이런 전략만 제한적으로 취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감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상승 마감을 했고요. 0.14% 올라가면서 2081.87포인트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 마감입니다. 710.15포인트에 기분 좋게 710선 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의 이슈 바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의 마켓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전일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요. 국내 시장 플러스권에서 마무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아시아 시장을 좀 보니까요. 대체적으로 다 하락입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는 한 0.6% 하락했네요. 대만도 0.37%, 그 다음에 항생이 1.6%, 상해도 0.3% 정도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장 초반 한 1% 정도 빠졌다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수급적 구성을 좀 보니까 기관들이 매수를 해줍니다. 이 기관들의 매수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린 경우가 상당히 드물었죠. 이 시점은 제가 잠깐 차트로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과거의 일봉을 보시면 기관이 이 지점에서 바닥을 잡을 때 기관들의 행태가 현재 시점에서 나오는 게 좀 특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기관들이 시장을 방어하나요?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모습인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2,850억 현물을 매도했고요. 그 다음 비차익에서 1,300억 정도 매도를 합니다. 기관 중에서 강한 매수를 드라이브를 건 것은 이제 기금이네요. 그러니까 기금이 결국 시장 방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주 중요한 것은 원달러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강법세로 마감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달러가요. 제가 아마 지난번에 3주 보고 그때 시장에서 방향성 나올 수 있다라는 표현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장대 양봉이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그럼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보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외국인들이 현물을 팔고서 나가는 관점이라고 해서 원달러를 매수했다면 시간적으로는 이때 5월 초부터입니다. 5월 초부터니까요. 실제로 지금 끌어올린 거는 마지막에 끌어올린 거는 외국인들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실제로 한 양봉이 3개가 아주 크게 나온 시점에서는 수급이 부재된 상태에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샀다라고 보기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는 외국인들이 현물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반등은 아주 의외이지만 의미를 좀 주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1190원까지 찍었던 원달러가 소폭 밀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정으로 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목균형표상으로 보시면 후행스팬상으로 연장선인 시점, 요 지점은 요거를 가격으로 이렇게 끌어가면요 한 요 정도 됩니다. 한 1170원에서 마무리가 됐어야 되죠. 근데 올랐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목표치를 다르게 봅니다. 시장에서는 1140원 정도에서 추가적 상승은 굉장히 어려워할 거다라는 생각인데 그냥 예상을 비껴나가는 모습이죠. 일목균형표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추세선을 그었을 때요. 여기서 한번 이탈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탈했다 다시 돌렸는데 추세 연장선에서 맞고 밀려서 옆으로 기면서 올라왔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 지점 안 끝나고 더 올라섰다는 것은 이 연장선에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220원 정도, 30원 사이가 목표치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재미난 거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등에 의하면요. 요 저점이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1054원이었고요. 그 다음 고점 자리가 1138원입니다. 그러니까 약 84원 정도 차이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저점에서 출발한 자리가 1104원이니까요. 1190원 정도에서 1파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1파의 상승 3파가 1파와 같은 파동이면은 뭐 조정을 줘도 할 말이 없고요. 정상적으로 1.5배가 한다면 정확하게 1220원에 30원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1.5배 정도 감안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일목균형표상에는 1.5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원달러가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것은 위험 자산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좀 가집니다. 제가 왜 이제 이걸 말씀드리냐면 두 번째 이슈에 제가 얘기해 드릴 게 꼭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달러가 이렇게 오르는데 시장의 모습을 본다면 아주 강세마인드다. 그럼 우리가를 공격마인드로 시장 접근을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나라가 2000이 무너졌을 때 원달러는 1130원. 그 이후로 거의 58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수는 그때보다도 거의 100포인트 올라와 있죠.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것보다는 방어적 매매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이슈를 봐야 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를 보시면요. 미국인데요. 협상이 일단 타결이 안 됐죠. 예상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연말 정도까지는 타협될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것도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내치를 하는 과정에서 트럼프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트럼프 탄핵에 대한 것이 커지게 된다면 결국 재선을 위해서 외치러 갈 수밖에 없고요. 외치는 결국 시장의 이슈화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결렬이 될 거고 시간적인 과정이 가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트럼프가 약 2천억 불에 대해서 관세를 25%로 올렸어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하는 말이 중국은 보복 관세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600억 불에 대해서 650억 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죠. 자,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가 얘기가 나오는 게 시장에선 3,250억 불도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국이 원하는 것은 시간을 끌어서 관세가 올라가지 않아서 시간을 끌어서 트럼프의 재선을 실패하는 게 중국의 목적이고요. 트럼프는 자기가 탄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끌어가지고 재선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상반된 현재 상황일 거다. 이건 이제 제가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예측해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타협이 이루어질 거냐 말 거냐라고 본다면 확률이 이루어지는 쪽보다는 안 이루어지는 쪽으로 더 높아지지 않느냐라는 부분이죠. 특히 미국에서 주가를 끌어올리게 한 재료가 뭐가 있을까요? 양적 완화 이후에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감세와 재정 확대 정책이 시장을 이끌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지금 보시면 다우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2016년부터 여기까지 쭉 올랐는데요. 17,000에서 27,000까지. 그럼 뭐 10,000포인트 오릅니다. 10,000포인트. 어마어마하게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트럼프가 경기 부양을 할 만한 카드가 있나요? 없습니다. 감세도 썼죠. 재정 확대도 썼습니다. 통화정책밖에 없죠. 통화정책에서 금리 인하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를 요구할 만한 재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결국 꼭지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무역 협상이 완벽하게 미국 시장에서 또 글로벌 시장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아니라면 결국 지금은 하락의 출발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판단한다면 리스크 관리 정말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우리나라 급락 가능성이 낮다. 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2,000 깼던 부분은 깨지 않을 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게 2,050입니다. 재미난 것이 이번에 2,056포인트까지 갔다가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기관들이 시장을 방어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주봉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상으로는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2050에서 지지력을 보이고 올라가려면요, 완타치로 가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 주 안에 더 이상 하락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후행스팬이 캔들을 뚫고 내려오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밀리게 되면 추세선으로 후행스팬 연장선까지 밀립니다. 그 자리는 거의 한 187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행스팬 상으로 본다면은 이번 주에 반등에 꼭 성공을 해야 됩니다. 성공하지 못한다면 결국 시간이 지나더라도 내려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증권사에서 코스피 급락 가능성을 낮게 보는 거는 잘못됐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제가 앞에서 원달러가 최소한 1120원 밑으로 떨어져야 믿을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증권사의 리포트는 우리가 100% 신뢰해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내일장에 대해서 보죠. 다른 거 없습니다. 아까 원타치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위치에서 오늘 장중 저점 2056포인트. 자, 이게 무너지지 않아야만이 반등의 기회를 갖는다는 생각을 꼭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무너진다 그러면 일단은 하방을 좀 더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고, 원달러의 흐름을 꼭 관측하면서 시장 접근하시면 맞은 대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이 마감되고도 지금 속보가 계속 올라오는데요. 넷마블의 1분기 영업이익이 339억 원, 컨센 대비해서 19.1%가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도달하지 못했고요. 다음은 50입니다.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18억 원, 전년 대비해서 10%가
하락했다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자, 삼성화재도 올라와 있습니다.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3,308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3.4%가 빠져서 현재 발표가 됐다라고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실적 발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드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